익산의 자랑거리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미보라팀에서는 국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국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팟빵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다들 뭔가 조금 약간 얼굴이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렇게 아까랑 또 얼굴이 사뭇 다르고 네,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저희?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화 재배에도 관심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선글라스 낀 농부 임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화축제를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짝새 노은입니다. 네, 일벌꿀벌 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미쌤은 국화 재배에도 관심을 우선 가질까 말까 고민. 농사의 축복이 아주 끝이 없어. 한번 이제 국화 내용을 보고 네. 발을 들일까 말까 해봐야겠어요. 네네, 저희 이번에는 국화 팟빵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국화 작품, 분재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아마 은희쌤이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삽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삽목하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조형물까지 어떻게 가는가, 제가 오늘 실제 기르고 있는 걸 갖고 오고 싶었으나 저희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국화 재배 하우스 문이 닫혀서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순서대로 해서 실물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국화 조형물 삽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맨 처음 사진은 여사님들이 열심히 국화 삽수를 끊어서 지금 정리하는 사진이고요. 맞아. 이제 이 사진이죠. 네. 아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살짝 얘네들이 피곤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늘막 안에서 보관을 쉬게 해주는 일주일 동안 하고 밑에 내려와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바닥에서 물을 머금고 말리고 하면서 약간 발화하는 그 기간이고요. 이렇게 발화한 아이들이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네치포트 플라스틱 조그마한 화분에 옮겨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한 달 정도 크면은 이렇게 8호짜리 화분에서 좀 큰 화분 있잖아요. 요즘 이제 8호짜리 화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국화 가을에 국화 사실 때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거든요. 네. 거기에서 얘네들을 다시 두 번째 이식을 해서 여기서 한 1m, 1.2m 정도 키워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담장 조형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담장 조형물이 이렇게 한 세트에 한 1.2m 정도 되거든요. 이거 폭이 1.2m 정도 되는 1.2m, 2.8m 이렇게 정도 그 정도 폭에 저희가 양쪽으로 해서 4개에서 5개 정도 심어요. 얘네들이 이제 적심을 해서 격가지가 많이 난 애들은 한 4개 정도, 격가지가 좀 적게 나온 애들은 5개 정도 심어서 양쪽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담장을.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묶여가지고 막 어지럽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은 애들이 반듯하게 쫙 퍼져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쫙 퍼지게 만드는 거를 유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유인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여사님들이 저희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가서 앞뒤로 해 들어가고 이렇게 네, 이게 저희 보통 작업이 5월 이제 6월달, 7월달 이렇게 진행이 되는 작업들이어서 가장 더울 때 그나마 또 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9월달까지 해서 좀 일찍 피게 하려면은 저희가 암막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한 달 보름 정도를 깜깜하게 이게 얘네들이 단일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13시간 이상 정도 깜깜한 밤이 유지돼야지만이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예쁜 꽃벽이 되는 거예요. 예쁜 담장이 됐다. 이게 큰 조형물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큰 조형물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개
뭐, 예? 뭐 많은 거는 맞아, 40개 정도까지 조각이 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게 뭔지를 모르세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담장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국화축제에 그 활용점정 분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빼놓을 수 없죠. 네, 분재도 그 저희가 조형물하고 마찬가지로 작은 묘에서부터 삽수를 떠서 삽목 작업부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른 그 조형물하고 다르냐면은 얘네는 삽수 다듬기 삽목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말씀해드렸듯이 이제 뭐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도 되고 반드시 잘라도 되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국화 조형물 재배 때는 이 삽목을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상토를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죠. 일반 맞아요. 상토를 쓰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삽수를 떠서 그 삽목을 하고 그렇게 또 그늘막에 재배하고 이런 과정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뿌리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뿌리목. 네. 뿌리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석에다가 삽목상자에다가 질석을 이렇게 깔아놓고 지금 그 아까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트레이에다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일반 네, 저기는 네, 이렇게 그렇죠. 한 컵씩 이렇게 조금 네네. 조금씩 갖고 맞아요. 128구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구멍에다가.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번엔 뿌리목 같은 경우에는 네. 질석이라고 그래서 뿌리가 옆으로 쫙 퍼지게끔.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일반 부드러운 흙에 닿으면 얘네들이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하얀색 그 뿌리가 이렇게 감거든요. 근데 질석에 닿으면 얘네들이 뿌리가 옆으로 퍼져요. 약간 상토보다는 조금 단단한 거친 그렇죠. 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잘한 돌 자갈같이 아, 생겼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질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자잘한 돌멩이 같은 그런 흙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나중에 뿌리를 살펴보면은 삽목상자에 있을 때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네네. 뿌리가 이렇게 좀 뭉쳐 그쵸. 있고 뭉쳐 있잖아요. 근데 그쵸. 삽목상자에 있던 애들은 이렇게 뿌리가 우와. 쫙쫙 뻗어요.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토에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분재작 했을 때 이렇게 질석에다 할 때는 뿌리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부작이나 석부작처럼 뿌리가 길게 맞아.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봤어요. 좀 길게 하면은 70cm까지, 어. 짧게는 뭐 보통 30cm까지 뭐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뭐 호스 같은 거 뭐 있고 막대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긴 그 물 호스 있잖아요. 네네. 그 이거를 그 어디서 보냐면 양수기 네네. 할 때 네네네. 이렇게 해서 맞아요. 긴 뭐 그 네네네네. 이런 주황색 그 저기를 네.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막대기를 넣어요. 막대를 넣고 이 위에다가 그 삽목화해서 뿌리가 나온 그 국화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리고 아래쪽에 흙이 있어요. 이 사이에다 흙을 담아갖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밑에서 물을 주니까 이 물을 먹기 위해서 계속 뿌리를 쭉쭉쭉쭉 내려서 뿌리가 길게 나와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렇게 그 호스를 자르고 그 안에다가 막대를 놓고 그 막대 안에 흙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묘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작품이 이제 분재로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저희 국화 축제를 진행하는 익산 농업기술센터에는 네네. 국화 분재 연구회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품목별 연구회로 해갖고 뭐 딸기 장목반 뭐 여러 가지가 네네. 양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그렇죠. 국화 분재 연구회도 약간 연구회처럼 해서 일반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요.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네요. 처음에 국화 축제 그 연역을 말했을 때 1997년에 그 농업 한마당 축제 때 국화 분재라든가 작품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몇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회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20년이 훨씬 넘었죠. 와, 전통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화 분재 연구회는 실제적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설립한 거는 2008년도예요.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회원수가 이제 2022년도에는 한 103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전문가반 4개 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나눠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최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이게 매년 신입 회원을 못 뽑고요. 2년에 한 번씩 결혼이 생길 때만 이렇게 좀 저기 하고 또 국가 분재 연구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해갖고 되는 작업이 아니라서 보통 한 3, 4년은 배워야지 제대로 집에서 본인이 그냥 일반 일반 직관이라든가 아니면 모양목 이렇게 하나 만들 정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뿌리목 올리는 것만 해도 네. 일반 초보자는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뿌리목 그러니까 올릴 때는 일반 저기는 못하고 그래도 전문가반, 고급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같이 해요. 이게 반듯하게 오르지 않고 얘가 삐뚤어지면은 이 수영이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굽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올릴 때 반듯하게 올려줘야지 뿌리가 곧게 사방으로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삐뚤어지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거나 저기에서 얘네들이 목부작이나 석부작에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올렸을 뭘로 때 붙이는 거예요? 저 늘 볼 때마다 궁금하더라고. 이게 본드로 하는 건지. 본드. 글루구나. 본드를 본드구나. 목공용 본드라든가 아니면 일반 그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네네. 이게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면은 얘가 마르면서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끼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덮어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본드로 올릴 때는 고무줄로 묶어놔요. 얘네들 잘 붙으라고 고무줄을 묶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전시할 때는 이제 고무줄을 풀고 이렇게 나오고 어차피 처음에 그 분재 같은 경우도 분재용 철사로 다 감아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게 철사를 감는 게 그냥 한 번 감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줄기가 클 때마다 잘라주고 클 때마다 잘라주고 클 때마다 잘라주고 또 모양을 또 잡을 때마다 잘라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굵은 거 가는 거 뭐 이렇게 했고 그 줄기 가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골라가지고 따로따로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에 한 번씩은 꼭 그 잘라서 다시 수영에 맞춰서 또 다시 잡아주고 그런 작업이 그러면 있거든요. 가지를 이렇게 좀 잘라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쭉 보면 우리가 이만한 국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국화에서 필요한 모양을 본인이 내고 싶은 모양을 맞는 가지만 살려서 키우는 거죠. 그럼 다른 거는 다 그 자르고. 저희 집 마당에 그 국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키가 좀 낮은 국화를 보고 싶은데 가을 되면은 얘는 한참 자라갖고 막 이만큼씩 해요. 아 그래서 저희도 그 화단에서 키우는 국화는 2번 잘라줘요. 얘네들이 지금 새싹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5월 중순이나 말쯤에 해서 얘네들이 한 15cm 정도 되면 한번 잘라줘요. 그냥 막 잘라줘요. 잘라버려요? 예. 반드시 잘라줘요. 그 그러면, 다음에 7월 한 20일 또 25일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25cm 정도, 더 30cm 정도나 25cm 정도 남아놓고 그 위에 웃자란 애들을 다 잘라줘요. 그럼 다시 옆에서 새 가지가 나오면서 꽃봉오리가 잔뜩 맺혀요. 그러면 저희가 평상시 보는 국화 그렇죠. 화단 높이 정도가 되는 거군요. 너무 높지 않게. 그래서 딱 그렇구나. 저기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분재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화 분재 같은 경우는 외화재라고 그래서 키를 못 크게 성장을 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저기 약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추급 주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죠. 쓸수 그래서 있는.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락된 그 국화를 키운다고 등록된 그 저기 평소에서만. 등록된 이제 농가 동.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만 이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좀 관리가 구입할 필요하고 거는. 안전하게 그렇죠. 이게 써야 독성이 있다 된다는 보니까 말씀이시네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멀리 왔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네네네. 저기 하고 국화 분재 연구에는 한 2,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국화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지를 이제 그 철사를 잘라주고 국화 이제 크는 이제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한 1년에 한 13회에서 15회 정도까지는 교육이 있고 여기는 이제 활동은 뭐 20회 정도 있는데 여기는 교육 견학 워크숍 경진대회 뭐 수상자 해외 연수도 있습니다. 해외까지 와. 네, 그래서 1년에 경진대회에서 국화축제 때 경진대회에서 13분 정도를 수상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그 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선진지 가서 해외 연수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 대신에 수상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들어오시면은 뭐 무료로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기자재, 뭐 국화묘라든가 아니면 흙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네 쉽지는 않죠. 네, 초보자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려다가 질문이 쏙 들어갔어요.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분재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분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무 하나가 그대로 온 나의 집에 나의 공간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자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받은 그 감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연상되는 부분들을 내 집에 조그만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나무 분재 같은 경우 보면은 소나무지만 모양을 보면 산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나무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경관을 표현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뭔가 담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분재는 굉장히 많아요. 소나무 분재가 가장 유명하지만 난도 있을 것이고 나는 분재는 그냥 그렇게 그냥 키우는 거고 그쵸, 이렇게 돌에 붙이는 거지 그냥. 네, 이게 이제 수영을 잡는 것들은 그쵸. 철쭉 그쵸.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하시는 게 그쵸. 철쭉인 것 같아요. 소나무가 있고, 그렇죠. 대중화도 많이 되고 편하게 집에서 근데 얘네들은 이제 가지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유연하고 감기도 좋고 그렇구나. 그리고 빨리도 크고 그리고 이제 꽃도 이제 탐스럽게 크게 피잖아요. 철쭉을 분재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국화 분재는 말 그대로 뭐 초본 식물인 국화 품종을 가지고 수목 형태의 분재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영은 소나무 분재 수영 있죠. 그런 네. 것 같아요. 가서 그렇게 전시를 보면은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화 저희가 이제 국화 분재를 만드는 품종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는 국화 품종은 한 13가지,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해마다 해가리를 해요. 품종들이 뭐 어느 해는 뭐 백조, 뭐 월우사자가 잘 된다. 그럼 어느 해 때는 나비선유가 조금 안 되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그런 게 해서 그때의 그 수영에 맞는 그 또 꽃색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화 분재 작품에서 사용되는 품종들은 좀 여러 가지 저희가 묘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는 저희 국화 축제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뭐 하얀꽃 종류는 백조, 용백, 나비선유, 나비연옥 그다음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꽃이거든요. 꽃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잎의 크기라든가 꽃잎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백조, 월우사자, 용백, 나비선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미연옥, 나비선유, 나비연옥 황, 고산의 여신, 나비연옥 이렇게 저기인데 고산의 여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해국으로 해가지고도 키워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품종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재 수영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쪽 이게 초보자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할 때 초보자, 초보반, 중급반, 고급반, 뭐 전문가반 뭐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은 초보자 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입반이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돼요. 만들 수 있는 수영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앞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뒤에 가야지 막 이렇게 작품들로 막 다양하고 그래서 뒤에 가야지 더 예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반별로 이렇게 전시를 하다 보니까 발전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쭉 둘러보시고 오시면 마지막에 이제 분경작에서 전문가반, 고급반들 저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트 전시라고 해서 다양한 품종들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재 작품들을 보면은 수영은 가장 기본인 게 직관작이에요. 이건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네네, 같죠. 분재 근데 이 직관작이 의외로 어려워요. 만들기가요? 왜냐하면 어허. 이 아랫부분 있죠. 네.
이 직간작의 가장 큰 저기는 얘네가 반드시 서야 되지만 처음부터 반듯해야 돼요. 처음에 이 직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상토에다가 삽목하거든요. 그래서 상토에 심어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워요. 뿌리목 그 저기에서 삽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라. 처음부터 원형 상토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큰 화분에 이제 이 친구들은 6호짜리 화분이나 7호짜리 화분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좀 작은 화분에 심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높은 화분이에요. 뿌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을 때 처음에 얘가 이렇게 흔들어지면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 있고 철사도 반듯하게 딱 그래서 정확하게 90도로 해서 얘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돌릴 때 반드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한번 살짝 흔들려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딱 돌릴 때 얘가 살짝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저기에서 이렇게 여기 작품처럼 반듯하게 처음에 흙에서 나온 이 밑에 부분이 얘조차도 반듯하게 서 있는 게 가장 큰 주요 포인트예요. 그럼 이 사진에서 하신 분은 엄청 아주 잘하시는 잘하신 거죠. 분이다. 그렇죠. 아주 잘하신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이거는 몇 개월 정도 그 기른 거예요? 1년짜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국화 이제 그 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수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심어가지고 얘네들도 한 10cm, 15cm 정도 컸거든요. 그래서 1차로 지금 감기가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맨 밑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밑에는 아무 잎이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얘도 처음에 그 국화 이렇게 더부룩한 그 상태에서 꽂아서 돌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맨 아래쪽에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위에가 자라질 않아요.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맨 그렇죠. 밑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네가 이만큼 클 때까지는 이 밑에 있는 그 저기 잎들이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 잎이 있는 데서 돌리려면 심어서 돌리려고 하니까 힘들죠. 잘 돌려야겠네. 그리고 얘가 풀이잖아요. 그렇죠. 풀이죠. 딱딱하지 않잖아요. 나무가 아니잖아요. 잘못 돌리면 똑 끊어져 버려요. 그렇죠. 진짜 고난이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간작이 기본이긴 하지만 정말 어렵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일지, 이지 이렇게 있고 이제 일지, 삼지 있고 그 사이에 이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키우고 어떻게 이렇게 그 올릴 잎이 건지. 그렇죠. 이 격가지를 어떻게 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 하려면은 쉽지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양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얼마나 그 저기 허리 라인을 잘 우리 S 라인 하잖아요. 말을 듣듯이 어떻게 예쁘게 균형미를 잡고 싹 예쁘게 휘어졌냐.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쌍간작이라고 하는데요. 가지를 밑에하고 위에서 두 가지로 해가지고 얘가 조화롭게 딱 서 있는.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 머리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네. 해서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이것도 그러니까요. 기술이거든요. 예.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줘야 될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꽃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똑 자르면 꽃봉오리가 잘려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냥 입만 예, 있을 수도 예.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또 햇빛을 잘 못 보거나 저기 하면 또 뭐 너무 그늘진데 오래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웃자란다고 해야 되죠. 주변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이 예쁘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한쪽만 여기 많이 같은 경우는 자라는가. 딱 이 꽃선이 이렇게 해서 딱딱 맞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심사할 때도 그렇구나. 물론 꽃을 피는 상태라든가 이렇게 모양을 많이 보지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그렇구나. 있으면 더 예쁘게 보인다는 거죠. 오, 네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삼간자. 세 그래서 세 가지. 가지로 예. 주 가지가 세 예. 개. 이거 주립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그렇게 거. 예, 예. 그걸 주립작이라고 부르는구나. 예. 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얼마나 많게. 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가운데 중심 목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풀처럼 쫙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쫙 서 있잖아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예, 예. 근데 이게 신기하다. 품종에 따라서 나오는 가지 수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나오는 뭐 가지들을 이렇게 조금 제거해서 맨 앞에 사진처럼 그러니까 뭐 잘 맞는
수영에 따라 잘 맞는 품종이 있어요. 또 아. 이렇게까지 가지를 막 쭉 늘어야 되는 현해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에서 뭐 저기 하는 뭐 직관으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능수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작품에 맞는 품종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여기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국가 분재 싫어 막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전문가의 입장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렇구나. 오늘은 수영 정도만 아, 보여드리는 네네. 걸로 해서 그런데 수영에 맞는 품종이 있긴 있다. 네네. 그렇군요. 그거는 국가분재연구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은 아주 네네. 훌륭하신 강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네, 좋네요. 그러니까 이 분재를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그러니까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작업장 네.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회원님들도 초보분들은 다 저희 센터에 있는 하우스 공간에서 네. 다 키우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이렇게 물이라든가 관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그렇죠. 화분에 있는 국화는 좀 말라서 다시 뭐 이렇게 그렇죠. 되살아나기도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철사로 지금 감아져 있는 상태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그렇죠. 놓여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해충도 좀 이렇게 같이 놓다 보니까 좀 한쪽에 생기면은 다 퍼져 나가 버리고 그래서 병해충 관리, 관수 관리, 그다음에 얘네들도 통풍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아주고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런 관리들. 그다음에 이제 그 햇빛을 잘 받게 해주고 또 옆에 이제 천창이나 뭐 측창 같은 거 관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네.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제 연근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근작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국화의 품종의 특성상 얘가 뿌리가 잘 난다고 그랬잖아요. 발근이 잘 돼서 그렇죠. 키우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 있는 애를 이렇게 눕혀서 격가지가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뿌리가 많은 게 그렇죠.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나무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 여기다 살짝 저기 해서 여기 사이에서 지금 뿌리가 나와서 여기 위쪽에 이렇게 처음엔 여기 이 뿌리였는데 그렇죠. 이건데 이거를 눕히는 거죠. 여기에 뿌리가 생긴다는 생겨서 말씀이시구나.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줄기를 눕히는 거예요? 그렇죠. 본 줄기를 눕히는 줄기를. 거예요. 오, 눕히면? 이거야말로 고난이도겠다.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나무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오, 이것도 상당히 예. 멋지네요. 네네네네. 현해작은 뭔가요? 현해작 같은 경우에는 현해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늘어지게. 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능수 이렇게 아니 능수는 또 달라요. 그래요? 얘는 다른 현해라서 한 가지에서 내리고 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러니까 약간 얘는 뭐냐면 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는 버드나무 있죠. 네. 버드나무 모양 같이 나와요. 예. 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 일반 산모 이제 상토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몇 네네. 가지가 있어요. 목부작, 석부작, 버드나무요. 오, 버드나무형. 네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목부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나무 뿌리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까 말했던 뿌리목 있잖아요. 길게 내려오는 거. 이게 지금 여기에 있지만 뿌리는 여기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까지. 대단하다. 이렇게 뿌리를 길게 네네네. 기를 수 있다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 길게 내려온 건 70cm까지 내려온 거. 그니까요. 그러면 석부작은 돌에다가 그렇죠. 돌. 근데 이렇게 돌에다 이렇게 하면은 국화가 굉장히 얘네들 무거워서 어디 이렇게 큰 돌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 돌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공 모양에서 좀 가벼운 거에다가 저기서 요즘에는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3년, 4년? 아까 저기 처음에 말씀드렸죠. 국화는 다년생이긴 하나 이 수영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영에서 다시 새싹이 옆에서 나오면은 그거를 다 관리해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남은 가지만 또 저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냥 밑에 있는 이 물에서 다시 올려갖고 이렇게
살린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고난이도고 정말 그러니까요. 예, 전문가들만 그런데 이 목부작 석부작을 다시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요. 고수님들은 그렇죠. 목부작, 석부작을 단연으로 그렇죠. 살려내신다. 오. 예, 그리고 이 수양에 맞춰서도 음. 또 키워주시고. 근데 이 석부작은 특히나 약간 절벽에서 네. 피어나는 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멋지네요. 그러니까 절벽에 있는 소나무 막 이렇게 네네네 그런 예, 느낌이에요. 있잖아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정말 고고하게 막 저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재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한 배경을 그리고 그 배경에 그 배경을 꽃으로 이렇게 구현을 국화로 해내는 구현해내는 거죠. 오, 네. 멋지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버드나무형인데요. 이게 뭔가 이게 버드나무예요. 스케일이 좀 네. 되게 큰 것 그러니까- 같은데 어,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아까 능수 그 말씀하신 그쵸. 게 버드나무요. 능수버들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여기서 아래서부터 위에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해서 쭉 올라가요. 위에서 이렇게 쭉쭉 내리는 거예요. 여 위에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얘네들을 이렇게 쭉쭉 내려 한다는 게 얘도 그리고 뿌리를 상당히 길게 길러야겠네요. 얘도 그리고 뿌리가 아니에요. 얘네는 이게 다 줄기예요. 아, 줄기가 이만큼 올라와서 하나로 아, 올라가. 뿌리 그러네. 먹어 달라요. 그러네. 어. 맨 위에서 그거 가지를 꽃을 내리는 열어가지고. 게 문제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저기 꽃들이 그 외대로 이렇게 딱 키우는 게 좀 유행했잖아요. 외대로 키워서 위에다 뻥긋하게. 네네. 뭐 율마 같은 네네.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네네네. 뭐 목마가렛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밑에는 쭉 올라오고 위에만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하고 네. 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네네네. 유행이었잖아요 한동안.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건 다 죽이고 위에서 여기서 끝에 있는 거를 이렇게 길게 내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길게 네, 내리게 쭉쭉 내려오게 이렇게. 할까. 와 네. 대단하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풍양목 있잖아요. 얘네는 아. 뭘로 아, 진- 바람에 그러니까 맞아서 바람. 쓰러진 나무. 바람이 그렇죠. 그걸 표현한 거구나. 네네네. 그걸 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가 휙 넘어가냐. 그렇구나.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풍양목 같은 경우는 밑에 그냥 혼자 서 있으면 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풍경처럼 해가지고 어떤 한 그 저기 그 경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지형을 좀 만들어주고 어울리는 소품도 지형으로. 그렇고 여기 이제 나무 이제 여기 조그만 초가집 하나가 있으면 더 이제 앙증맞고 그렇죠. 그러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분재 경진대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소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돋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분재가. 예,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내가 마음에 그리는 게 어떻게 하면 산수화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합식. 이제 합식작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작품처럼 이렇게 네네네네. 보이게끔 하는 거. 지금 이 근데 여기 같은 건 작품은 직관들이죠, 전부 다. 네네네. 반듯반듯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침엽수들을 쭉쭉 서 있는 네네, 그런 나무 모양이잖아요. 동상 같다고 말하려고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숲을 이루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문인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사군자를 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 오 그런 느낌이야. 약간 매화 난 근데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문인목 문인목.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방사형. 이거 방사형이 아까 보면은 이렇게 쫙 퍼진 그 수영이 하나 있었죠. 꽃 다발 같았고. 꽃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게 뭐냐면 한 외대에서 나와서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아까 고난이다. 아까 저기서 한번 볼까요? 주립작은 여기 밑에서 그냥 뿌리부터 해서 뿌리에서 쫙 퍼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보셨죠? 주립작은 네, 주립작. 뿌리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가지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방사형은 뿌리에서 기본- 가지가 난 다음에 아니 원목이 있어요. 원목. 원목이 있고 아까 우리 그 저기 했잖아요. 외대로 키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쫙 퍼진다고. 네네. 기본적으로 밑에 기본 줄기는 딱 올라와요. 여기서 쫙 퍼지는 거예요. 주립작은 뿌리에서 쫙 퍼지는 거고 이게 주관이 없어요. 이렇게. 네네네네네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조금 차이가. 달라요. 예. 그리고 그 전목 분재는 이렇게 쭉 보면은 외대인데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다 있고 달라요. 주황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있잖아요. 이 원 줄기에 옆에 가지들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이 가지를 다른 가지랑 해서 접목했어요. 이걸 어떻게 안 죽이고 길렀을까? 접목하는 방법도 그러니까요. 네. 오. 그- 이 분재 전목 분재 잘 하고 나면 막
내 화분에서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막 다 예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네, 예쁘다. 한 나무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꽃이 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이도다. 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희가 정말 전문가반 네네네.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네 내 작품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세트 전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트 전시한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 멋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품도 그렇죠. 보이고요. 이게 소품 같은 써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저기 한 걸 분경작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소품들을 사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고 얘도 하나의 작품이고 얘도 하나의 작품이고 작은 이 친구들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게 있는데 진짜 요만하게 키우는 분재도 있어요. 아, 10cm 정도? 그거는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기르는 그렇죠. 아이인 거죠. 그냥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앙증맞게 놓을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어울리겠다. 예, 책상에 이렇게 해서 그 대신에 그래도 이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수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네. 이 품종이 원래 키가 작은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분재는 아까 말했듯이 그 외화재를 줘요. 아, 줘서 키워요. 조금 그렇죠. 작게 자라게 작아야 되는. 되니까. 그렇죠. 너무 커버리면은 아까 조금 저기 수영에서 뭐 저기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비해서 얘가 조금 더 크잖아요. 좀 부담스럽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조그맣게 지금 봐서 우리가 작은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그렇죠. 되지만 또 큰 사진을 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자기 석부나 그렇죠. 목부에 맞춰서 사이즈를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작게 키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만드는 전문가의 상상으로 구현하니까 그렇죠. 작게 키우고 싶으면 조금 더 그 약물이 그렇죠. 필요하고 크게 키우고 싶으면 더 크게 키우고 이게 자유자재니까. 버드나무 수영 아까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커야 되는데 그렇죠. 외화재를 받고 잘라주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하면 거예요.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품종마다 해서 저희가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분재 전시장에 오셔서 어머 얘네들 다 똑같아 하지 마시고 저희가 회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작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손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겠어요. 비슷한 작품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손길은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 국화 축제 때 큐레이션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만드신 분이. 그래서 국화 분재 전시장에 가시면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세요. 이 회원분들이. 오, 그래서 네. 요청을 하시면은 그때 자원봉사 이렇게 하고 써있는 거 요청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 해설을 몰랐- 해주신다는 저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천만성이 국화 팟빵 계속 네네. 애청해 주시면 오. 이런 꿀팁을 하나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번 국화 축제 할 때는 꼭 가서 분재 해설도 들어봐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2022년도 국화분재 연구회 회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엄청 많으시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참여는 못하셨지만 네네네. 2023년도 사진을 올리고 싶었으나 급하게 오는 바람에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근데 와 엄청나다 진짜 회원분들도 많으시고 작품도 다양하고 네. 멋지네요 진짜로 오늘 엄청 네네 엄청난 또 국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밀을 또 알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가 답글 아래쪽에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댓글도 요즘에 달아주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또 네, 성실히 그쵸. 답변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859-49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천만송이 국화 팟빵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분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뿌리를 기르는 과정이나 이렇게 수영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런 과정이라는 걸 또 알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재미보라에서는 국화 향기를 또 따라서 열심히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